밤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무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내면의 여성이 자신을 기억하라는 부름.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바라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말은 바로 지금의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어버렸다고 느낄 때 사실은 당신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통과의식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돌려주는 문입니다. 당신이 걷는 이 길은 고통스럽지만 신성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역할을 내려놓을 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여성의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당신에게 침묵 속에서 지혜를 속삭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지도로서 여성적 원형이 자기 안의 깊은 공간을 다시 점유하는 여정입니다. 이제 당신은 들어갑니다. 그 문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세요. 지금 당신은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는 불의 원소입니다. 그 불 속에서 진짜 당신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칼 융은 단지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일까요? 아니면 여성성에 관한 진실을 조용히 품고 있었던 영혼의 목격자였을까요? 융은 자신의 글 속에 대중 앞에서 말하지 못했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진정한 여성의 힘은 혼자 있는 순간에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적막한 틈에서 진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는 아니마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의 내면 세계가 단순히 감성이나 직관 그 이상의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창조성의 원천이고 무의식과 신성한 차원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아니마, 여성성의 진정한 자각은 고독을 통해서만 완성된다고. 관계의 파도에서 빠져나와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내면에 집중하는 순간 여성은 단순히 존재하는 자에서 창조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융이 공개적으로 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끊임없이 연결을 요구합니다. 엄마로서, 연인으로서, 딸로서. 하지만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끝나고 난 뒤 마주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여성이 자기 힘과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독은 붕괴가 아니라 재탄생이라는 것을. 당신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 때때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슬픔이나 희미한 외로움.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울림입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신비롭고도 강력한 개념 중 하나,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각자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 심층에는 모두가 공유하는 원형 아케타이프의 바다가 흐르고 있다고. 그 바다는 조용하고 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의 감정과 행동, 꿈, 상처를 조종합니다. 여성의 외로움은 종종 단순한 관계의 결핍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외로움은 훨씬 더 오래된, 훨씬 더 집단적인 아픔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세대에 걸쳐 이어져온 억압, 침묵, 잊혀진 지혜, 현대 여성들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은 바로 이 무의식 속의 집단적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사회는 여성을 주는 자로 교육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주는 자는 누구에게 받는가? 이 질문은 여성의 고독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연결을 회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반복되는 꿈, 되풀이되는 감정 패턴, 설명할 수 없는 예감들.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 우리의 과거, 우리 영혼이 아직 풀지 못한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존재는 혼자 있는 여성입니다. 소음을 멈춘 이들, 침묵에 귀 기울이는 이들, 관계 속에서 소모되지 않고 내면에 닿으려는 이들. 융은 여성 안에 깃든 그 직관,
그 느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우리는 집단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과 다시 연결됩니다. 혼자라는 것은 곧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연결로 들어가기 위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들, 되풀이되는 상징들, 그것은 모두 그 무형의 바다가 당신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류 전체의 잃어버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고독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독은 마음을 파괴하고 어떤 고독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칼 융은 이 차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될 때 시작된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친 고독이 아니라 선택된 고독이어야 한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은 그저 혼자여서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이 당신을 깊은 전환점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반응적인 고독 (reactive solitude)은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에서의 거절, 이해받지 못한 경험, 반복되는 감정적 고립.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숨깁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 고독은 우리를 닫아버립니다. 우리의 심장을, 감각을, 가능성을 봉인해버립니다. 그것은 방어이고 동시에 자기를 잃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선택된 고독 (conscious solitude)은 각성의 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이 고독은 나를 깊은 침묵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욕망, 내 상처, 내 그림자, 그리고 동시에 내 빛. 선택된 고독은 감정의 끝자락이 아니라 내면의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길목에 서 있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를 만나고 있는가?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자기 존재의 울림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다시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고독은 무섭고 주변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윤근 말합니다. 여성은 외부의 소리를 끄고 난 후에야 자기만의 언어를 배운다. 그 언어는 억양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각이며 이미지이며 직관이며 눈물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기 시작할 때 혼자가 아닌 상태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동반자, 내면의 자아, 셀프와의 만남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힘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깨어납니다. 마치 영혼이 통과의식처럼 하나씩 문을 지나가야 하듯이 여성의 내면 역시 상징적인 7단계의 통과를 경험합니다. 칼 융은 여성의 영혼 여정을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적 변형의 지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는 매번 고요한 혼자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7단계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이며 몸의 반응이며 꿈속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문은 가면 너머를 보기 시작하는 눈입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시작할 때 감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통찰력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존적 자아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숨 쉴 수 있게 되는 순간 진정한 주체로 깨어납니다. 세 번째 문에서는 당신은 자신의 지옥을 마주합니다. 상처, 상실, 질병, 배신, 그것은 모두 내면의 어둠과의 조우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은 지혜를 얻습니다. 남이 줄 수 없는, 잃을 수도 없는 내면의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외로움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예감, 상징적인 꿈, 이유 없는 울림, 모두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정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깊은 회복의 길입니다. 사회가 잊은 여성의 신화를 당신은 자신의 존재로 다시 써내려 갑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따르던 삶이 무너지고 오롯이 당신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에너지가 바뀝니다. 남을 위해 쓰던 감정과 시간이 창조력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더 이상 혼자라는 감각조차 사라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동반자, 자신의 여왕이 됩니다. 이 모든 단계는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책에서 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경험으로, 통과로, 삶으로 살아내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길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지혜가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여정은 갑작스레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첫 깨어남은 아주 미세한 감각에서 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의식의 진입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통과의식, 원형적 시야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윤근 이 단계를 자기 밖의 가면을 간파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미소가 진짜인지 상처인지 무너짐인지 당신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눈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는 눈은 동시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가족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써왔습니다. 착한 딸, 완벽한 엄마, 침묵하는 아내. 하지만 그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이제 그 나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봅니다. 나는 나를 기억합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놀랍도록 예민해집니다. 감정의 언어가 생기고 몸의 직감이 강해지고 마음의 소리,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꿈은 상징으로 가득하고 반복되는 장면 속에서 메시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기 말한 무의식이 보내는 진짜 언어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화되는 언어입니다. 첫 번째 통과의식은 마치 눈을 처음 뜨는 아기처럼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혼란스럽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돈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더 이상 맞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회가 말하는 좋은 여자가 아니라 진실에 충실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관문에 이르면 여성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 모든 대화, 모든 선택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었는가? 내가 원한 삶이었나?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한 삶이었나? 이 시점에서 맞이하게 되는 가장 깊은 변형은 바로 의존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연인으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 칭찬, 피드백을 통해 존재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위로받을 수 없고 누군가의 사랑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안의 빈 공간은 외부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침묵은 무겁고 외로움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남의 에너지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사라지자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만든 가짜 자아, 조건부로 사랑받기 위해 설정한 나, 그것이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실제의 죽음과도 유사한 감정적 통과입니다. 감정이 둔해지고 에너지가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재정렬의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통과한 여성은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점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통과를 마친 여성은 더 이상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공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고 타인의 시선을 중심에 두지 않으며 자기만의 속도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외면받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귀환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서 힘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에 다시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자아가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세 번째 통과는 가장 두렵고 가장 고요하며 가장 거룩합니다. 이것은 지하 세계로의 하강, 윤기 네퀴아, 네키아라고 부른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고 그 아래에 숨어있던 상처, 죄책감, 분노, 외면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는 영혼의 해체이며 동시에 진정한 자아의 탄생을 위한 붕괴입니다. 이 시기는 깊은 외로움과 정서적 어둠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이해받지 못하고 이전처럼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과 투명한 벽이 생긴 듯하고 자신이 더 이상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의 감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생의 통증입니다. 고통스러운 만큼 깊고 두려운 만큼 성스럽습니다. 이 하강의 길에서 여성은 상실을 겪습니다. 죽음, 이별, 배신, 질병, 오랜 꿈의 포기. 삶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을 인정해야 할 때 그 절망 속에서 놀랍게도 당신은 이전보다 더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만이 드러나는 아무도 만지지 못한 진짜 당신, 바로 그 자리에 처음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융은 이 시기를 영혼의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어둠은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을 준비하는 토양이다. 바로 이 시기야말로 여성이 진짜 내면의 자산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내면의 자각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다만 알게 되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이 단계를 겪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당신은 지금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서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순간 침묵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고독이 단지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는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통과의식에 도달한 여성은 외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그 틈 사이에서 자신 안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직관, 의미 없이 반복되던 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울림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 시기 고독은 혼자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접촉면이 됩니다. 윤근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은 언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이미지, 감각과 흐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옛 기억, 반복되는 숫자, 길을 걷다 본 장면 하나, 모두가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성은 처음엔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답은 해석이 아니라 느껴짐에 있다는 것을. 느낌은 지식보다 빠르고 이성보다 깊습니다. 이 통과의식은 신비롭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입니다. 과거에는 무시했을 신호들이 이제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몸은 진실을 먼저 알고 가슴은 진실을 먼저 거부합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은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합니다. 이 시기의 고독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대화 상대가 없는 대신 내면의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자아, 그동안 묵묵히 침묵해왔던 본질이 이제 나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준비되었다. 이제 진짜 여정을 시작하자. 이 고독은 폐쇄가 아니라 영혼의 확장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뭔가가 울리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고독이 당신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불의 자리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수십 년간 붙잡고 있던 사회적 가면이 타오르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집단의 그림자 안에 숨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을 중단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다 이해해요. 이런 말들이 이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외부로부터의 박수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립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며 타인의 기대에 따르지 않기 시작할 때 주변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차가워졌다고, 까다로워졌다고.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디어 진짜로 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 가면을 벗는 과정은 상실과 연결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어떤 역할은 더 이상 수행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조차 익숙했던 정체성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은 폐허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미소를 가장하지 않아도 되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참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니오 속에는 놀라운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애정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깊은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윤근 자아가 아닌 자기 셀폰과의 연결이 시작되는 이 단계를 영혼의 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미소가 필요한 곳에서만 미소 짓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말이 필요한 순간엔 말합니다. 당신은 타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선 당신은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신과 재회한 여성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창조의 공간, 침묵으로 덮인 작업실, 당신의 내면이 열리는 비밀의 문입니다. 6번째 통과의식은 여성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안으로 향하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눈물, 타인을 이해하려 애썼던 말들, 억눌렀던 감정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융은 창조성을 단순히 예술적 재능이 아니라 자기 셀프와의 접촉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이라 설명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 흐름을 느낍니다. 갑자기 글을 쓰고 싶어지고 그동안 외면했던 그림을 다시 꺼내게 되며 조용한 방 안에서 무언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나에게만 속삭이는 비밀의 언어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더 이상 외부의 피드백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창조의 에너지는 타인의 인정보다 강력하며 결과보다 과정 그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성의 고유한 창조성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면의 충동이 명령처럼 작동하는 상태. 그리고 이 창조는 단지 예술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의 소화, 오래된 기억의 재배열, 말로 표현되지 않았던 상처의 정리. 이 모든 것들이 고독이라는 공간에서 정제되고 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끼고 흘려보내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더 이상 해답을 찾지 않고 자신의 흐름을 신뢰합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만 진짜 생명이 움직이는 걸 압니다. 침묵 속에서 탄생한 감정, 고요함 속에서 깨어난 비전,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이 되어갑니다.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창조의 성소입니다. 여정의 끝에서 여성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합니다. 7번째 통과의식, 자기 영혼의 왕좌에 앉는 순간은 더 이상 무엇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완전함에 안착하는 감각, 자기 자신과의 깊은 재회입니다. 이제 그녀는 외부의 평가나 관계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입니다. 윤근 자기 셀프와 자아 이고의 통합을 전체성 wholeness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도달한 여성은 그 전체성을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살아냅니다. 침묵이 두렵지 않고 혼자가 고립이 아니며 감정이 더 이상 설명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압니다. 그녀는 인생의 흐름을 억지로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흐름과 함께 춤춥니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저항 대신 수용의 지혜를 택합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무지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외부 성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에 깊게 뿌리내린 감각,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그녀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힘,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압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지혜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그녀는 말없이도 공간을 바꾸는 사람, 에너지로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좌는 높지 않습니다. 금으로 장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방 한가운데 있는 낡은 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앉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돈됩니다. 외부에서 온 수많은 소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울림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리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마침내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깊이 숨을 쉽니다. 이제 그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지금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 고독은 나를 아프게 했는가? 아니면 나를 되돌려줬는가? 그리고 조용히 알게 됩니다. 이 고독은 나의 왕국이었다는 것. 세상은 당신에게 늘 외부를 보게 했습니다. 관계의 역할, 사회적 위치, 칭찬, 사랑.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당신 안에서 깨어난 존재, 그것이 진짜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 그 중심은 말 없는 고요함 속에서 깨어납니다. 이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공간, 진짜 나를 만나는 방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배우지요. 내가 잃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고 내가 얻은 것은 자유였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압니다. 침묵이 가득한 시간도 하나의 스승임을,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가장 정직한 언어임을, 세상이 보지 못한 나를 나는 오롯이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함의 감각입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기억이, 나의 상처가 모두 모여 하나의 존재를 이룹니다. 그 존재는 불완전하지만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나, 진짜 나입니다. 지금 당신은 물어야 할 것이 하나뿐입니다. 내 고독은 나를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부르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여정은 당신을 자기 자신이라는 성소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기만의 왕국에 도달했습니다. 왕관은 필요 없습니다. 지배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앉아있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신성입니다.